안녕하세요. 고엠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베트남 여행에서 느꼈던 불편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 오늘은 베트남 여행을 하면서 좋았었던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째, 빠른 입국. 베트남은 입국 시 입국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요. 해외를 나갈 때 입국하려는 나라에 도착하기 직전에 승무원분들이 기내에서 입국 신고서를 나눠주시잖아요. 미리 신고서를 작성해놔야 입국 심사대를 빠르게 통과해서 위탁 수화물도 얼른 찾아서 다음 일정을 무리 없이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빌라의 픽업 서비스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또 공항에서 환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입국하는데 오래 걸리면 기사님이 더 오래 기다리셔야 하니까 입국 신고서 빨리 작성해서 기내에서 빨리 내려서 빨리 입국 심사대로 가서 입국을 빨리 해야겠다 이렇게 탁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내에서 입국 신고서를 주지 않더라고요. 물어볼 겨를도 없이 벌써 베트남에 도착을 했고 내렸어요. 그래서 입국 심사대 근처에 가면은 입국 신고서가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신고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국 심사대 일단 줄을 서서 앞에 분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여권에 도장만 딱 찍어주시고 통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보다 하고 심사대에 서 있었는데 그 심사대 뒤편으로 수화물 인수대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게 막 보이고 출구도 저기 공항 출구 나가면 바로 바뀐 그 출구도 입국 심사대에 줄 서면서 이렇게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심사대에 줄을 서서 여권의 도장을 받고 통과를 하면 그 앞에 있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내심을 찾아서 바로 옆에 있는 출구로 나가면 입국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빠른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렴한 맥주. 제 영상에서 찍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있는 맥주가 하이네켄인데 하이네켄이 355ml가 16,300동, 우리나라 돈으로 약 828원. 500ml 캔은 17,200동, 우리나라 돈으로 약 873원이에요. 우리나라는 제일 싼 게 편의점에서 500ml가 4캔에 만원 하니까 이 500ml 한 캔이 2,500원 돈 하죠? 완전 싸죠? 그럼 이번은 각국의 자국의 맥주를 비교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카스가 355ml가 대형마트에서는 1,400원 정도 하고 편의점에서는 2,000원 정도 하죠? 제가 정확한 가격은 요 근래 맥주를 안 사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정도 하는데 베트남은 맥주 333 빠빠빠 이건 편의점에서는 2만동 우리나라 돈으로 1,016원 롯데마트에서는 9,800동 우리나라 돈 497원이네요. 근데 나 이렇게 보니까 베트남 편의점에서 산 333 바가지 쓴 것 같네? 어쨌거나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쓸어오기 딱 좋죠. 아마 엄마와 같이 온 여행이 아니었다면 저도 여행 내내 아마 맥주를 들고 다니면서 마셨을 거예요. 셋째, 친절한 사람들. 이 친절함이 팁을 위한 친절함이 아니에요. 해외여행을 가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팁이잖아요. 이 팁 문화. 제가 영국에 갔었을 때 계산서를 딱 보니까 이 금액은 팁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 아닙니다 라는 표기를 보고 되게 팁에 대해서 부담을 느꼈었던 일화가 있는데 베트남은 딱히 팁 문화가 있는 곳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사지 샵을 갔을 때 그 메뉴판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이제 받고 싶은 관리 종류와 옆에 가격이 적혀 있고 그런데 그 밑에 이 가격은 팁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라는 그걸 봤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팁에 대한 요구라던가 뭐 부담 이런 건 없었어요. 이 팁에 관해서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빌라에서 청소를 해주잖아요. 룸클리닝 서비스. 제가 관광을 나가기 전에 침대 위에 팁을 놓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방은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팁을 받지 않는 문화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팁 때문에 사람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숙소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엄마랑 저랑 각각 캐리어 하나씩 들고 갔으니까 이제 캐리어가 총 2개잖아요.
이제 방을 안내해 주겠다고 가시면서 이 캐리어 2개를 번쩍 들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고 내가 들겠다고 이렇게 손짓을 했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시고 2층으로 쑥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체크인을 마치고 그랩을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랩을 부르면 이제 어디쯤 오는지 이렇게 휴대폰을 보게 돼요. 로비에서 휴대폰을 들고 막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또 오셔가지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라고 물으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여서 괜히 민망하고 죄송스럽다고 했어야 되나? 그리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이제 조식을 먹기 전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니까 또 필요한 게 없냐고 물으시는데 정말 도움 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숙소에서도 역시나 비슷했는데 그 리셉션에 계시는 분이 막 일정 물어보고 Where will you go today? 다낭 Thailand. How was your tour yesterday? 반새우 먹어봐라 맛있다 뭐 한국인들 과일 뭐 많이 먹던데 어디 시장 가면 뭐 있다 그리고 우리 빌라에 조식으로 바나나 케이크 있는데 이거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한다 너도 한번 먹어봐라 등등 막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시고 또 관광하는데 택시가 필요하면 얘기해라 택시를 불러다 주겠다 라고 자꾸 도움을 주시는 말들 많이 하고 도움을 주시고 막 그랬어요. 또 잊을 수 없는 친절은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횡단보도 건널 때 그 렌트 기사님이 같이 길을 건너주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건너주시고 차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화장실 근처에서 저희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또 건너가는 것까지 도와주셨어요. 진짜 세상 감사 완전. 그리고 다낭의 그 한강, 이 다낭의 강 이름도 한강이에요. 이 한강에 유람선을 타고 싶었었는데요. 가이드 책에서 봤을 때는 이름이 참조각박물관 그 근처에 타오롱송안 여기에서 구매를 하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운영을 하루에 2번인가 3번인가 하고 한 번 운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정도의 관광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엄마랑 저는 멀미를 잘 하기도 했고 일정을 계산해 봤을 때 1시간 반은 좀 많이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침 한시장 옆에 관광 안내소가 있길래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만 Riverboat schedule? Do you have boat? Now here, you go to the Chai Museum. Okay, thank you. 그분도 참조각 박물관 거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블로그를 뒤져봤더니만 노보텔 맞은편에 그런 티켓 부스들이 많대요. 유람선 탈 수 있는. 거기 가서 구매하라는 팁을 보고 기사님께 그 노보텔 맞은편으로 가달라고 하니까 유람선 탈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티켓을 구매했냐고 물어보시더니 구매하지 않았다고 했더니만 그냥 가시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내렸어요. 근데 저희만 내릴 줄 알았는데 기사님도 같이 내리시더니 이렇게 티켓 부스들이 막 있는데 거기 이렇게 좀 보시더니만 한 티켓 부스로 데려가서 이 티켓 구매하라고 해서 구매를 했더니만 바로 유람선을 탈 수 있었죠. 한 40분? 3, 40분 걸렸고요. 근데 딱히 유람선은 재미가 없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도움문들을 참 많이 줬어요. 심지어 쿠킹 클래스에서는 저한테 인생 조언을 했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 베트남 여행을 엄마가 하고 계시는 식당을 정리하고 온 여행이다. 뭐 이렇게 말했더니만 그 가이드도 형이 요리사고 이 형이 이 요리 클래스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저한테 왜 식당을 그렇게 글로벌적으로 마케팅하지 않았냐고 저보고 영어 더 배우라고 너 영어 못하니까 영어 배워서 그렇게 마케팅 좀 해라 막 이런 조언까지. You must be learn English, right? Okay. You don't worry. So after you have your mom work in your restaurant. 아무래도 관광객을 상대하시는 분들이었으니까 친절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제가 유럽에서 느꼈었기 때문에 이곳 베트남 사람들이 참 친절하다고 느꼈어요. 네 번째, 구하기 쉬운 한국 음식. 이건 제가 엄마와 갔었던 여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이자 좋았던 점이에요. 여행 전에 엄마는 분명히 다 괜찮다고 하셨는데 막상 여행을 가고 베트남을 겪고 나니까 하나도 괜찮지 않으셨던 거예요. 엄마는 그 향채, 대표적으로 고수, 그 모든 음식에서 그런 향들이 나는데 그게 참 적응이 안 되셨나 봐요. 고수뿐만 아니라 음식을 시켜보면 그 향을 나는 향채가 고수 말고도 바질, 페퍼민트 등등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향채는 뭐 고수, 바질, 페퍼민트 정도니까 다른 맛이 느껴지는 향채도 있었는데 이름을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향채에 별로 예민하지 않아서 모든 음식은 다 잘 먹고 와구와구 먹는데 엄마는 막 속이 뒤틀리는 것 같다고 계속해서 한식을 요구하셨죠. 그때 구세주는 호이안의 윤식당이었습니다. 여기 직원분 한국말 정말 잘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혹시 포장돼요? 무슨 이 아, 네. 반찬도 싸주냐? 반찬도 싸줘요. 김치 싸줘. 김치, 삼수, 쌈장, 고추장, 마늘, 수수, 고추. 엄마는 된장찌개. 그리고 또 엄마가 여기 음식이 나쁘지 않대요. 엄마가 나쁘지 않다고 칭찬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꽤 맛있는 식당인 거죠. 그리고 편의점마다 못해도 신라면은 꼭 있더라고요. 신라면 있다.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 맥주값 바가지를 씌운 것 같은 그 편의점은 가게 앞에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다 한국 아이스크림만 있었어요. 한식당은 뭐 다낭에는 말도 못하게 많아요. 음식 종류별로 한식당이 다 있다고 해야 되나? 분식, 고깃집, 백반, 치킨 등등. 뭐 끝판왕은 롯데마트였죠. 한국의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한국의 반찬들, 뭐 멸치볶음, 김치도 뭐 종류 몇 개 더 있고 배추김치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엄마는 김밥이랑 김치를 사셔서 그날 저녁은 그걸 드셨어요. 아, 그리고 저희 엄마가 바카스를 정말 좋아하세요. 엄마가 위염이 있으셔서 의사 선생님이 바카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한 번씩 바카스를 드시곤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여행이 너무 피곤하셨는지 여행 일정 내내 바카스를 드셨어요. 그 베트남 슈퍼며 마트며 파는 그 바카스는 캔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항석 감독님의 얼굴이 딱 박혀있는 바카스였죠. 다섯 번째, 아오자이. 진짜 아오자이 너무 예뻐요. 저 지금 이거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게 아오자이예요, 아오자이. 엄마는 저보고 예쁘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하시거든요. 왜냐면 본인이 제 나이였을 때 지금의 저보다 훨씬 예뻤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미모의 역지값이 높으세요. 저의 미모를 인정하지 않으시죠. 마치 본인의 소시적의 발끝도 못 따라왔다고 하시면 되려나? 왜 저 예전에 가게 브이로그에 엄마 친구분들 오셔서 딱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엄마 친구분이 엄마 어렸을 때 황태자비 같았다고. 황태자비 같이 생겼지 엄마. 황태자비요? 귀엽더라. 저는 이 황태자비라는 단어를 사극이 아닌 일상에서 듣기에는 정말 낯설고 어색한 단어라서 이게 그 황태자비인 줄은 모르고 그 황태 잡는 그 어부 얘기하는 줄 알고 응잉 뭐 했는데 그 단어를 엄마 친구분께 엄마 소꿉친구에게 들을 줄은 몰랐어요. 원래 찐 친구들은 자기 친구 예뻐도 예쁘다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의 찐 친구분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거 보니 예뻤나 보다 뭐 생각하는데 제가 엄마 젊었을 때 사진 봤을 때는 예쁜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엄마께서 저 아오자이 입은 거 딱 보시자마자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날씨도 이렇게 입으니까 또 날씨가 여기 없었네. 그리고 아차 싶었는지 뭐 트집을 또 결국엔 잡긴 하셨는데 뭐 상관치 않아요? 기념치 않아요. 그래도 난 짱이니까.
그리고 또 아오자이 있고 투봉강 수원배를 타는데 이제 한국 분들이 타신 배가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아오자이가 참 예쁜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오자이 입은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기에 있었긴 했는데 그 가까이는 저밖에 없으니까 날 보고 이야기한 게 맞구나. 내가 입어서 이쁜 거야. 이렇게 자의식 충만해졌었는데 또 마침 그곳에 웨딩 촬영을 하시는 베트남 커플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다 아오자이를 입고 계셨는데 흰색 아오자이였는데 장식이 좀 화려한 아오자이 그걸 입고 웨딩 촬영들을 하셨어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 아오자이가. 특히 그 내원교 앞에서 배에 앉아서 소원등 들고 사진을 찍고 계셨는데 다들 하나같이 모든 관광객분들이 거기에 모여갖고 그 다리 터질 정도로 모여가지고 그 구경하시는데 그거 보니까 나중에 나 결혼하면 뭐 결혼 10주년 뭐 몇 주년 할 때 베트남에 다시 와서 아오자이 입고 이런 웨딩 촬영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 정말 예뻤어요. 그 호이안 야경이 특히 예뻐서 이 아오자이 입고 그 야경을 등지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 엄마가 향냄새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셔서 이렇게 입고 사진 찍겠다고 시간을 지체하지 못한 게 참 아쉽긴 한데 베트남 여행을 마치고 사진첩을 정리하는데 엄마 사진은 이만큼인데 제 사진은 제가 셀카로 찍은 것들이 뭐 전부라고 할 수 있었죠. 저는 엄마 사진을 참 열심히 찍어줬는데 뭐 저는 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아오자이 정말 너무 예뻐요. 제가 오사카 가서 유카타를 입어봤을 때는 뭐 유카타도 예뻤죠. 근데 이거를 깔별로 입고 싶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는데 이 아오자이는 깔별로 입고 싶어. 특히 제 최색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을 선택하고 입었는데 노란색하고 코랄색 그거 못 입어본 게 좀 아쉽네요. 이 아오자이는 하나같이 색감이 예쁜 것도 예쁜 건데 몸을 예쁘게 잡아주는 느낌이랄까요? 이 얇은 천이 저의 똥배를 가릴 순 없죠. 그 몇 년간 쌓은 지방이 이 얇은 천에 가려질 수는 없는 게 당연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살짝 예쁘게 잡아줘요. 이게 뭐 위아래 속옷이 잘 비추는 게 단점이긴 한데 입었을 때 참 예뻐. 이 영상 참조하세요. 예뻐.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오자이 입고 꼭 사진 많이 남기세요. 남는 건 사진뿐. 저는 유튜버니까 저에게 남은 건 영상뿐이었어요. 6번째, 음식. 저희 엄마처럼 향채에 민감하시지 않으시다면 음식들이 다 맛있어요. 커피도 맛있어. 뭐 베트남 커피 맛있는 거야. 이렇게 유명하죠. 베트남 커피는 약간 다크 초콜릿 같은 쓴맛이었어요. 뭐 커피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음식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저는 밑광이라는 걸 처음 먹어봤어요. 이걸 식당에서 먹은 게 아니고 빌라 조식으로 시켜서 먹어봤었는데요. 저는 상큼한 걸 되게 좋아해요. 시고 쌉쌀한 거? 그래서 과일보다는 야채를 더 좋아하는데요. 밑광에 고기도 들어가는데 이 야채들이 샐러드 같은 야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향채들도 섞여 있죠. 이게 제가 좋아하는 짠맛, 쓴맛, 신맛이 다 들어가 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전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이 밑광은 꽝남이라고 하던가? 꽝남? 근데 이 지방, 그러니까 다낭과 호이안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미 말해 뭐합니까? 정말 반미 너무 좋아. 근데 이 반미도 향채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 향채 빼달라고 해도 그 베트남의 모든 음식이 그랬어요. 그 베트남 특유의 그 향신료? 향이 있어요. 저희 엄마가 이거를 적응을 못 하셔서 결국에는 베트남 음식을 입에도 못 대셨는데 이 그 특유의 맛과 향이
잘 만든다면 진짜 베트남의 모든 음식이 다 맛있어요. 아주 화이트 로즈 못 먹고 온 게 한입니다. 사실 베트남 식당은 한 군데밖에 못 가봤죠. 엄마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으로 무슨 베트남 음식을 논하냐 하시면 뭐 딱히 할 말은 없지만 제일 맛없었던 게 다낭의 한식당이었었기 때문에 베트남 음식이 맛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동행 때문에 마음껏 먹어보지 못했지만 가시는 분들 마음껏 먹어보세요. 맛있어. 나 그 반미도 또 먹고 싶어. 밑광이랑.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은 베트남 여행에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사실 불편한 점, 좋았던 점이라는 핑계고 저의 여행 스토리, 여행 썰을 풀기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아, 여행 가고 싶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